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정산 종사님께서는 과일나무를 기르는데도 뿌리에 거름을 주듯이 사람에 있어서도 그 뿌리가 되는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근본에 힘써야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 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마음거울을 비추시는 주인공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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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중앙교구 북일교당에 다니고 있는 서명중 교도입니다.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교구 북일교당 황호남 교도입니다. 북일교당에서 교도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께서 익산에서 이곳 서울까지 오신 거네요. 예. 오시는 발걸음은 어떻게 가벼우셨나요? 부담스러우셨나요? 오늘 기다려놓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우리 병원장님 어떠신가요? 뭐 너무 반갑고 네. 사실은 조금 기대도 좀 되고 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 그 교도님들한테 좀 더 유익하고 좀 재미가 있을까 좀 네. 약간 걱정도 하고 왔습니다. 네. 그 마음이 오늘 말끔히 해소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아시는 분은 뭐 워낙 법연으로 출연하셨기 때문에 두 분은 법연이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떤 법연이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분은 어떤 법연이신지 일단 병원장님 입장에서 어떤 사이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사실은 우리 그 기산 형님은 뭐 동네 형이시고 네. 또 우리 북일교당에 저보다 1년 그 학생회 선배, 특히 학생회장 선배 형이셔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그런 인연입니다. 그러면 학생회를 같이 다니신 선후배, 네. 그것도 1년. 보통은 그 1년 차이가 가장 사이가 좋다, 실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학년이 또 이 차이인데 어떻게 두 분이 친하셨습니까? 어떻게 기사님,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법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요? 저희 때는 네. 그 보통은 좀 많이 까불고 네. 많이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많이 지내게 되는데요. 네, 우리 서 박사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점잖고 네. 모범적인 그런 후배여가지고 네, 뭐 저희들 선배들이 좀 이렇게 나무라거나 뭐 꾸지람을 하거나 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동기가 한 10명 정도 됐고 네, 또 일기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네. 대부분 다 우리 서 박사를 칭찬을 하지 뭐 그래서 특별하게 안 좋은 거 좀 네. 그런 게 있어야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너무 다 좋아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좀 이렇게 모범 학생 예, 예. 스타일이셨군요. 예, 예. 좋습니다. 학생회부터 아신 40년 그 오랜 세월 함께 하시면서 법연으로 이어가고 계시는데 오늘은 함께 알아서 소중한 법연 북일교당의 서명중 교도님과 기산 황호남 교도 부회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첫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느냐? 첫 원불교와의 인연 어떠신가요? 어떻게 원불교와 처음 인연이 되셨나요? 뭐 글쎄요, 저는 뭐 고향 뭐 그리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뭐 거의 그 익산 그 토박이다 보니까 네, 특히 뭐 어렸을 때는 그 저희 동네 분들이 거의 다 원불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원광학원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네, 네. 뭐 그래서
당연히 뭐 그 원불교 교당에 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뭐 옛날에 굉장히 큰 종이 있었던 그 익산 교당에 그 다녔고, 그때도 네. 너무 자연스럽게 갔었어요. 뭐 이렇게 놀이터처럼 그렇게 갔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제가 사실은 원친도 아니었는데 원친의 교당, 그러니까 정퇴관 그 교당, 그 당시에는 그 익산에 그 남중동에 있었었는데 네. 그 교당을 뭐 제가 원친도 아닌데 주위 원친들이 다 많아가지고 친구들 따라서. 네, 친구들 따라 당연히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제가 입교도 좀 늦었는데 네. 왜냐하면은 입교를 하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그 누구나 다 이게 입교가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네. 다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 그 원불교가 거의 그냥 생활. 네. 그리고 저희 뭐 부모님도 당연히 교당에 다니시고 이제 당시에 그 아버님은 이제 보건대 그 행정직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뭐 그런저런 그래서 그 원불교가 뭐 이렇게 특별히 제가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원불교를 다녔다 안 다녔다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 환경이 그냥 네. 원불교가 저희하고 아주 그냥 생활이다. 네. 그래서 원불교를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뭐 어느 시기 내가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교당에 가고 이러면은 딱 그 첫 만남을 기억하는데 우리 서현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언제 원불교 처음 만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젖어들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퇴관 교당 이후에도 네. 지금 우리 기사님 그 뵙게 된 그런 북일교당, 네. 북일교당도 사실은 저희 집 가까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퇴관을 다니려고 하니까 좀 멀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북일교당이 저희 집 가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그렇게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원불교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원불교와 네. 밀접하게 인연이 네. 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기사님 기억하시나요? 원불교와의 첫 만남.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기억도 안 나시는지 아니면 뚜렷하게 그 순간이 기억이 나시는지 어떠신가요? 예, 저도 익산에서 나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었는데요. 네. 동네 형님인 네. 백광문 교무님께서 지금 보건대학교 총장님이신 백광문 예. 교수님 동네 형님.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렸을 때도 네. 되게 의젓하고 좀 믿음이 가는 형님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광문 교무님께서 좋은 곳이 있으니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근데 좋은 곳이 있으니까 가자. 예. 근데 평상시 제가 이제 믿고 따르고 존경스러운 분이었 뭐 형님이지만 그 정도 이제 네. 존경스럽고 하니까 이제 따라가게 됐죠. 네. 따라가게 됐는데 이제 지금 교당은 굉장히 뭐 2층으로 네. 아름답게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조그마한 단층짜리 건물이었었거든요. 네. 그 건물이었는데 딱 그 처음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첫 순간. 원불교를 만난 그 첫 순간. 그러니까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향내음이 쫙 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학생 법회는 토요일 날 오후에 있으니까 네. 창문으로 해서 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그 순간까지. 향연이 쫙 올라가는데 그게 정말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회 시작을 했는데 경종을 치는데 그 경종의 울림이 네.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그냥 울림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네. 그날부터 제가 교당에 그냥 안착하고 41년 동안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기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북일교당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첫 교당에 낯선 곳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그 형님의 손길 잡고 교당에 갔는데 향으로 맞이해주고 따사로운 햇살로 맞이해주고 그리고 정말 교무님과 거기 있는 학생들과 그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이 정말 그대로 전해지는 그때가 그러면 언제로 기억이 되시나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 겨울 방학 그 좀 추운 날이었었거든요. 정말 그때 인연이 안 됐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때 손을 이끌어준 그 백광문 교무님도 감사드리고 그 북일교당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기사님이 스스로 마음을 내서 그곳에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그 마음이 최근에 더 깊게 들었는데요. 네. 저희 동네 친구들을 보니까 네. 저희 동기만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만 교당을 다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많은 네. 이제 선후배도 있고 저희 네. 동기도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만 딱 선택을 해서 백광문 교무님께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해서 요즘에는 제가 스승은 아래 네. 백광문 교무님 모시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아유. 하는 겁니다. 이 법으로 이끌어 주신 그 스승님의 또 교무님의 또 형님의 은혜를 정말 깊게 느끼고 계신다니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만남은 그곳 첫 북일교당 예, 중앙교구 북일교당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시는군요. 예, 예. 먼저 교당을 다니셨습니까? 누가 북일교당을 먼저 다니셨는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북일교당, 정태교당에서 북일교당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아, 그 형 오신 거, 그 형이 조금 더 먼저 오셨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저기 우리 형님은 굉장히 그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네. 북일교당에 딱 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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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네. 번째가 그 진흙 황토밭이었어요. 아, 황토. 네. 아니 지금 우리 기사님 말씀으로 듣기에는 거의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영화 네. 한 장면처럼 그렇죠. 그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오고 네. 향이 나고 거기에 사는 분들 네. 막 천사 같고 막 뭐 손남 손녀 같을 텐데 네. 아, 그런 게 아니었나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이? 1층 이렇게 단층에다가 네. 그 주위가 황토밭이어가지고 네, 그 겨울철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겨울에 이렇게 눈이 녹잖아요. 네, 네. 주위가 엄청 그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교당에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걱정스러웠어요. 아, 항상. 이 신발 다 젖는데. 네, 지금. 신발 다 젖고. 네, 또 우리 그 황대원 교무님께서는 그 광타원님께서는 그 작은 교당 개척교당 같은 그 교당을 막 어떻게 잘 해보실까 굉장히 그 노심초사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뭐 그 거의 약간 벌판 비슷한데 황토교당 그렇게 황토밭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데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거 보고 참 저는 안쓰럽고 그랬었는데 네. 굉장히 낭만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복합 증언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또 물론 같은 사물을 보고도 네.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니까요. 그때 당시 교무님이 아까 나오셨지만 누구셨다고 다시 한번 방송으로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 광타원 황대원 교무님. 황대원 교무님, 네. 그럼 부교무님이셨나요 그때 당시? 아, 그땐 교무님. 그때 교무님이셨고. 예, 혼자 작은 첫인상. 교당이셔가지고. 아, 작은 교당의 네. 진교무님이셨고 네. 첫 인상은 어떠셨는지요? 뭐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첫 인상이 좀 똑똑하시다 그런 거를 좀 표현이 좀 약간 네. 좀 건방지긴 한데 네. 굉장히 그 박학 다시 가시고 아주 네. 똑똑하셨어요. 아, 그 느낌이 예, 또. 아주 뭐 지금도 뭐 연세가 드시고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지병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네. 상당히 똑똑하시다. 그게 아. 제 첫 인상입니다. 어떠신가요? 그 햇살이 들어오고 향내음 가득하고 거기에 계신 교무님을 탁 뵀습니다. 그때의 인상 어떠셨나요? 자, 후에 아는 내용인데요. 네. 황대원 교무님께서 첫 그 부임지가 이렇게 큰 교무님으로 부임지가 북일교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단독으로 가신 것은 부일교당이 처음. 예.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서 박사가 얘기했듯이 네. 굉장히 이제 교무님께서는 네, 큰 꿈을 갖고 오셨고 이제 아주 작은 교당인데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많이 먹고 싶고 네.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죠. 싶고 네. 한데 굉장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좀 엄하신 그런 교무님으로 기억이 이제 저는 많이 개구쟁이라 네, 혼나서 엄하신 교무님으로 느꼈고 네. 우리 서 박사는 모범생이라 네, 네. 이렇게 또 이제 항상 칭찬만 듣고 하는 그래서 느낌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보셨으니까 서로에 대한 첫인상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좋았고 관계가 좋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법연으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서로에 대한
그 어릴 적 인상이라고 할까요? 뭐 첫인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님이었고 어떤 동생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우선은 저한테 그 학생회장을 물려주신 형이잖아요. 아, 학생회장 그러면 예. 몇 기 그 기수가 있었습니까? 예. 뭐 제가 이제 우리 기산 형님이 3기, 3기고 4기. 4기.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아, 투표로 또 결정이 됐고요. 뭐 아주 치열하게 아, 투표도 치열하게 그것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뭐 학생회장을 이렇게 잘 물려주시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느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렇게 듬직하시고 이렇게 굳은 일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서 뭐 빠진 거 있으면 챙기고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셨고 그 아까 방금 전에 또 우리 그 광타원님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광타원님한테 많이 혼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억도 좀 들긴 해 아마 네. 그런데 아무튼 저 느낌은 굉장히 이렇게 듬직한 그런 형이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기사님께서 보시는. 보통 그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굉장히 개구장이잖아요. 네. 많이 막 까불고 막 정신없이 그렇죠. 뛰어다니고. 네. 근데 우리 서 박사는 굉장히 점잖았어요. 아, 정말 딱 봐도 모범생. 그래서 네. 좀 저희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면 조금 쟤는 뭐야 하는 이 정도. 그럼 함께한 추억, 뭐 함께 나눠드리고 공유하고 싶은 추억은 혹시 있으신지 학생회 활동 하시면서? 제가 이제 회장을 할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3기인데 저희 교당 학생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1위 교구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예. 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 동기 남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네. 저희 이제 1년 후배들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네. 돼서 굉장히 이제 가서 종합 3등을 했습니다. 종합 3등. 예. 상당히 혁혁한 성과인데요. 예, 짧은 연주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체육대회에서 그렇게 입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동기들보다 사실은 1년 후배들이 굉장히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후배들 덕분에 저희가 네. 이제 3등 입상을 했는데 물론 우리 서 박사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아니 저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운동을 좀 하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수학 문제 풀어라, 뭐 공부 시켜라 하면은 막 1등을 하려면 몰라도 예. 운동적으로는 그래도 그 동기가 역할을 해줬는데 그 체육대회 할 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는 역할은 거의 안 했죠. 네. 뭐 그 대신에 저는 그 교리 퀴즈 대회 같은 데는 많이 가서 1등도 했어요. 이게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거 다 외워버리니까 교리 퀴즈 대회는 또 여기서 이게 한쪽만 이게 다 주지는 않고요. 또 누군가는 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인 선생님께서는 지자본의를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원장님 그 교리 퀴즈도 그렇지만 예술적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신다고 보니까 음악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뭐 사실은 그 어렸을 때 그 기타도 배우고 뭐 네. 그런 걸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립교구 그 연합회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행사를 제가 많이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쳐가지고 우리 연합회 회장단들 같이 해가지고 뭐 기타 치면서 여기저기 그 교당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가도 나름대로 편곡해가지고 뭐 기타 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했고 네. 뭐 대학교 다닐 때는 뭐 그룹 사운드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러셨나요? 네. 운동은 못해도 그런 건 했습니다. 이야. 그룹 사운드에서 맡으신 역할은 이제 기타 중에서 그 퍼스트 기타라고 해가지고 퍼스트 기타 쳤어요. 예. 이 기타를 가져오지 못한 이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이 타이밍에 이거 한번 연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북일교당에서 계속 성장을 하시고 지금도 북일교당을 다니시고. 야, 그러면 현재 이제 학생회 또 뭐 청년회 일반까지 계속 함께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계시는 상황, 근무지 소개를 좀 아울러 해주시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기사님, 현재 근무하시는 곳도 좀 아울러 소개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시는 전북 일.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네. 원창 자동차 공업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산에 충북에 오시거나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사시더라도 교무님들께서 충북 해외 오셨으면 우리 원창 공업사에 차 지금 점검할 때 있으니까 막혀놓으면 그렇게 늘 맞이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오늘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창 공업사 지금 대표님으로 계셔서 그렇게 교무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쪽으로 공부를 그럼 많이 하신 거네요. 예, 대학교 때 전북대 기계공학과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를 전공하고 네. 대학교 4학년 때 자동차 정비 기사 1급하고 자동차 검사 기사 1급 취득하고 4학년 그 2학기 때부터 네.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서 직접 기술을 배우고 아. 몇 년 있다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창업을 하시다가 예. 원창공업사 대표로 오시는 그 스토리가 또 있으시겠네요. 예. 아.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좀 조그맣게 카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잘 아는 교무님께서 충북 재정산업부에서 그 사업 기관으로 이렇게 자동차 쪽에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 이제 교무님하고 좀 같이 계획을 잡고 해서 2004년도에 원창 자동차 공업사를 이렇게 개업하게 됐습니다. 요즘 뭐 차 없는 분 없으시고 또 뭐 정말 최고의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차와 정말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지 않았었나. 그리고 어찌 보면 서로 그 관계가 잘 맺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동차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학생의 시절부터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리 퀴즈가 좋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학생회 활동은 중고등학교 때 꾸준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립교구 그 연합회장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립교구 저희 그 연합회장 했을 때 그 이경봉 그 교무님 그때 네. 사무국장 하셨는데 네.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주 학생회가 그 활동이 아주 좋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한 그런 체육대회 했을 때도 네. 뭐 거의 그 500명 정도 학생들이 그 이립교구만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 그 이외에 뭐 무슨 서원의 밤 행사라든지 교리 퀴즈라든지 또는 저 훈련 그 하계 뭐 동계 훈련도 아주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교구 연합회장 끝나면서 이게 우리 교구만 이렇게 잘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 교구랑 좀 같이 해보자. 그래서 뭐 영광교구하고도 좀 같이 그 활동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갈 무렵에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 전국적으로 좀 그 교구연합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길을 만들어주자 해서 그 전국 그 학생회 연합회를 만들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전국 그 학생연합회장은 안 했고 다음 만드는 역할만 하고 다음 하는 걸 이제 선출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금 그 보건대 그 김경 교수라고 거기가 이제 1회 그 전국연합회 그 학생회장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다녔으니까 의과대학에 그 원불교 의과대학 학생회라고 해서 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회 활동을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했고 이제 봉사활동 그렇게 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시절 이렇게 지났고 뭐 저는 그 뒤에 뭐 인턴 레지던트 그런 과정이라든지 뭐 외국 연수 과정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저기 뭐 병원에 가까이 있는 우리 북일교당 그 인연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의사 그 초반기라든지 네. 뭐 저희 주니어 스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그 교당에 이렇게 발을 그 내디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래도 뭐 그런 와중에 우리 그 형님께서 계속 저한테 이런 그 끈을 놓지 않게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요즘에는 아무튼 우리 북육교당에 다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8단 단장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같은 지금 단이시군요.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한 번 인연이 된 게
끊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3기, 4기 학생회장님이시지만 2기 회장님은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소중한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내면서 쌓아졌던 추억들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도 나이가 드셔서도 잊지 않고 교당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활동하시다가 동학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그렇게 기억이 나신다고 그때 당시에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좀 고생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동학사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생 회장을 할 때 네.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2박 3일로 신도안에 훈련을 갔습니다. 네. 그때 이제 황대원 교무님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교무님께서 일정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신도안에서 동학사로 넘어가는 그 산행이 마지막 날 있었는데 네. 교무님은 가시고 제가 좀 책임감이 회장이라 네.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여름에 굉장히 넘어가기가 힘든 데인데 이제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계획을 잡고 산을 넘어가는데 남학생들이 물이라든가 먹을 것을 들고 출발했는데 네. 네. 남학생들은 잘 가니까 미리 다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뒤처진 중학생들, 여학생들이 가다가 이제 한 두세 명 정도가 쓰러졌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서요? 예, 예. 아유. 무더위에 이제 물도 못 마시게 되니까요. 물팀은 다 가버렸네요 예,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그 여학생들 이제 어깨 동무하고 그 동학사 계곡으로 넘어갔는데 네. 거기에 딱 갔더니 그 남학생들이 물놀이 하고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저놈들 진짜 속도 모르고 지금 뒤에서는 쓰러져서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왔는데 예. 저쪽에서 그거 모르니까요. 예, 예. 그때 뭐 핸드폰 왜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때 핸드폰이 없었었죠. 자,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네. 제가 좀 뭐라고 했죠. 네. 그냥 막 뭐라고 이제 하는데 네. 그 친구들은 전혀 물놀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그냥 빨리 들어와서 같이 계곡에서 놀자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 또 얘기 들어보니까 서 네. 박사는 또 그 계곡에서 네.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물도 먹고 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먼저 선발팀으로 가셨는데 먼저 네. 가서 물놀이하고 놀았던 아, 그 팀이시군요. 앞팀은 어떠셨나요? 지금 뒷팀이 어떻게 오는지 걱정은 안 되셨나요? 당연히 뭐 잘 따라오리라 생각했고.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넘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 정도는. 그렇죠. 뭐 네. 되게 앞팀은 그 남학생들이 주로 갔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뭐 그 간단히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갔으니까 빨리 그렇게 갔고. 네. 뭐 뒷팀은 우리 그 형님이 계셨으니까 네. 여학생들 잘 해가지고 오실 거라고 네. 믿었죠. 뭐. 예, 같은 추억을 생각하더라도 화가 나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이시고, 뭐 잘 오시기 형님 계시는데 뭐 듬직한 형님 계시는데 그런 거 세상 참 위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계룡대에 가서 그 신도안 교당 그 터를 가서 봤어요. 아, 그리고 그러셨군요. 계룡대 네. 교당도 네, 우리 지금 연원 있으신 분이 굉장히 지금 뭐 그 고위직에 계셔가지고 네네. 덕분에 이제 그쪽 그 교당이랑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옛날 생각이 굉장히 새록새록 나고 뭐 지금 하계 여름만 그 훈련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겨울철에도 네. 똑같이 동학사 그 저희 갔었어요. 아, 그때도 엄청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교무님 모시고 먼저 가고 네. 우리 형님은 이제 나머지 잘 챙겨가지고 오시고 아, 이제 그러셨죠. 네. 역할들이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통화 가실 때 교전을 이렇게 매일 보셨다고. 예, 예. 제가 이제 익산에 살고 학교가 전북대다 보니까 네. 이렇게 통화 가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그만한 손에 들어오는 소교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전하고 대종경만 나오는 그 소교전인데 통화 가면서 네. 그때 당시에 교전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그 공부한 걸로 제가 이렇게 30년, 40년 동안을 예, 지탱하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득하니 좀 공부를 못하게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 두 분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또 듬성듬성 이어지기도 하는데 하섬에서 두 분이 극적인 만남을 하신 그 스토리가 상당히 회자가 되던데요.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시기가 언제셨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네. 복학하기 전에 이렇게 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네. 교당 학생 여름 훈련을 가는데 네. 이렇게 지도 지도 겸 도우미. 예, 도우미로 네. 좀 와달라고 해서 이제 하섬으로 네. 여름 학생 훈련 가는데 도우미로 이제 따라가게 됐죠. 학생훈련 가는데 도우미로 이제 청년이 예, 군대도 예. 갔다 왔겠다. 예, 예. 뭐 회장 출신이겠다. 딱이죠. 예,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딱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제가 기갑 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얼룩무늬를 저희는 입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다 민자인데 네. 자, 그 얼룩무늬를 딱 입고 가니까 벌써 이제 후배들이 그러죠. 네, 딱 네. 긴장하고 네. 저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다. 딱 그렇게 벌써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네.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막 갑자기 이제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네. 했는데 이제 여학생 한 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그 빠진 또 그 여학생을 구하러 또 학생들이 몇 명 한 네다섯 명이 들어갔는데 그 학생들까지 다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빠진 학생은 물 많이 먹고 의식도 잃고 해서 이제 가까운 부안 의료원으로 이제 긴급히 호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네. 했는데 이제 다행히 네. 큰 이상은 없는데 네. 그 후에 보니까 우리 서 박사가 네. 거기에 공중보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르고 그 예. 비상 상황이 돼서 의료원으로 갔는데 예. 거기 계셨었던 거군요. 예. 그 학생 지금 잘 살고 있죠? 건강하게? 결혼해서 예. 애도 낳고 잘 살고 잘 있습니다. 됐습니다. 훈련 가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어떠신가요? 그때 우리 학생회원들이 온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치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는 전혀 당연히 몰랐죠. 네. 공중보건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대신에 의사들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되게 네. 보건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3년간 부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뵙게 되고 저는 그 당시도 그렇게 심각하게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뭐 네. 의사들이야 워낙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시라 이제 뭐 그런 정도만 했지. 그런데 지금 뭐 듣고 보니까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좀 그 상황이 좀 그랬구나 그런 상당히. 했는데 뭐 옛날에는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하섬 말씀하셨는데 하섬에 여름철에도 가고 그리고 겨울철에도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섬 자체가 여름철에는 그 물 빠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그 물 사고 그런 사고들이 좀 제법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제가 부안에 근무했을 때도 그런 그 현안 사고라든지 그런 뭐 그런 물 사고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뭐 그때 그 형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네. 굉장히 그냥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네. 오셨으니까 치료 받고 가시라고 그렇게 아.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공중보건이 마치시고 모든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첫 근무지가 원광대학교 병원이셨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 지금 병원장님까지 지금 오시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세월들이 놓여져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글쎄 뭐 의사는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저희 군 생활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전문의 과정을 이제 받고 그런데 저는 전문의 과정부터 우리 그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물론 뭐 박사라든지 그런 거 다른 대학에서 박사는 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일본도 연수 갔고 뭐 미국도 연수 갔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 계속 근무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제가 여러 가지 그 보직도 좀 하고 보직하다 보니까 지금 그 병원장도 할 수 있게 됐고 거의 뭐
그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저희 그 삶의 뭐 거의 한 축이죠. 그러시겠습니다. 정말 성인이 되어서는 네. 정말 내 삶과 함께한, 그래서 지금은 원광대학교 병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원광대학교 병원 소개나 자랑도 좀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 자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아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일단은 저희 그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지금 43년 됐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거든요. 일반 그 대학병원 중에서도 조금 더 윗단계가 상급 종합병원인데, 저희가 그 상급 종합병원이고, 여러 가지 잘하는 일이 아주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그 응급의료 체계, 닥터 헬기라든지 권역 외상, 응급, 뭐 저희가 우리 치료할 수 있는 그 진료 권역이 위쪽에 그 보령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 응급의료 체계도 확실하고, 심뇌혈관 전문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계속 그 전국 1위를 하고 있고, 뭐 뇌졸중도 전국 1위를 하고 있고, 뭐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있고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 병원이다 이렇게 그 보지 마시고, 그 상급 종합병원이고, 또 특히 저희는 그 종립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그 종교 정신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종립병원이고, 지금 우리 직원이 거의 지금 2,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간호사분들만 해도 거의 1,300명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제가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지고 그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우리 환자들, 또 지방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케어를 해주시는데 정성을 들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인연이 되시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그 보직을 국제진료센터장이라는 걸 한 5년간 했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을 한 4년간 하고 이렇게 병원장 했는데, 국제진료센터장을 할 때 우리가 지방에 있는 병원이지만은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로봇 수술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저희 로봇 수술 시작한 것이 호남, 충청,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했고, 뭐 저희가 그 아산병원보다 더 빨리 로봇이 들어왔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료에 대한 수준이면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도 해볼 만하다. 특히 그 저희 그 병원 근처에 군산에 미 공군이 있어가지고 네. 미 공군 환자를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외국인 치료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뭐 그래서 그 미군들이 그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 미군 전담 병원이 또 됐고, 뭐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계속 그 국고 사업을 받고, 뭐 그래서 여기저기 해외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유치를 했고, 네. 연수도 많이 시켰고, 뭐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트워크도 아주 그 많아져서, 뭐 그런저런 것들이 중간에 뭐 제가 그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그 봉사도 해주고 그런 네. 무아봉공의 정신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까지 그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네. 외국과 그 교류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정말 사상적으로 정립하는 국제 학술 대회도 코엑스에서 더 개최한 그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제가 주로 하는 분야가 그 내시경 그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인데, 네. 그 제가 뭐 우리나라 그 내시경 로봇 수술 학회 회장도 했고, 그리고 세계 로봇 수술 학회, 내시경 로봇 수술 학회 그 대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가지고 2024년에 그 세계 그 내시경 로봇 학회를 저희 코엑스에서 할 예정이고요. 네. 뭐 우리 서울시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그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 잘 그 진행을 그 할 예정이고요. 네. 연수생들 예를 들어서 내시경이라든지 연수생들, 뭐 제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나라에서는 네네.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에 연수해 나간 의사 간호사가 제 기억으로 150명 이상 될 정도로 많거든요. 와. 근데 그 이외에 기타 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네. 뭐 우리 병원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이 뭐 우리나라에서 그 독보적이라고 그렇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나 또 자랑스럽고, 또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가슴 뿌듯합니다. 그 무거우신 그 어깨를 이 방송을 통해서 힘을 더 많이 얻으셔서 정말 더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님, 북일교당에서 명사회자로 소문이 나셨던데 북일교당에서의 활동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네. 사실 국어책 오늘이 뭐 14일이다, 네. 14번 어디 읽어 그렇죠, 하면 그렇죠. 네. 제가 정말 책을 못 읽을 정도로 떨었어요. 막 떨어가지고 못 읽을 정도 됐는데 중학교 졸업을 하고 교당을 나왔는데 네. 정말 뜻하지 않게 회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회장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사회를 봐야 돼요. 회장이. 회장이 자동적으로 사회를.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회를 보다 보니까 네. 그 떨림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만나서 사실은 제 성격이 네. 내성적에서 조금 외향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네. 현재 이제 북일 교당에서 몇 명이서 저희 법회 사회를 보는데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회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까 처음 원불교 만났을 때 두 분의 증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자면 진흙이 있는 황토 땅, 지각지각한 그 땅을 지나서 법당에 탁 들어가면 유리로 된 그 창이 있고 햇살이 착 들어오고 법당에 향냄이 오는 그 북일교당에서 첫 학생회를 다니셨는데 지금 알기로는 북일교당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당으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교당이시고 특히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북일교당을 새로 신축하실 때 그 신축을 담당하신 교도님들께서 전국에 있는 교당, 잘 지어진 교당을 다 답사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정말 등 하나 거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세세하게 하는 걸 보고 와, 북일교당 너무나 잘 지어.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더라고요. 건물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불교당을 다니시는 교도님들도 그러하십니까? 불교당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올 1월 달에 각타원 김은종 교무님하고 정동섭 보좌교무, 허선재 그 부교무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네. 세 분이 다 굉장히 젊으셔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 교당이 좀 밝고 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최첨단 방송 시설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음 방송에서 설교 녹화를 저희 북일교당에 오셔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 교당의 법포 법사인들이 네. 한 90명 이상이 계십니다. 세상에 저력이시네요. 네. 얼마나 속 깊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네, 이 부분은 공부를 하면 될 수 있지만 네. 공부로 안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저희 희연 회원님들이 현재 한 20여 분 정도 계십니다. 희연 회원님은 어떤 분들이 희연 회원님이십니까? 자녀가 교무님이거나 사위가 교무님인 그 부모님들이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시네요. 예. 그런 분들이 20분이나 계셔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연로하셔서 그럴 수도 열반하신 있죠. 분도 네네. 계시는데 현재 살아계신 희연 회원님만 20분 정도 계시고요. 네. 또 예비 교무님들이 지금 또 몇 분 있어서 그러시군요. 그분들이 이제 또 교무님이 되면 희연 회원님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희연 회원님 또 법포인 법사님들이 그렇게 계시면 정말 매주 펼쳐지는 법잔치에 정말 희열이 넘칠 것만 같습니다. 예. 불교당이 정말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심에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있습니까? 네. 그 저희 교당의 특징이 네.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젊은 교도들까지 네. 그 연령대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쇠하지 않은 네. 젊은 교당, 네. 다양한 그 연령층이 있는 그런 교도들이
돼 있어서 네. 굉장히 교화하기에도 좋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들이 서로 네. 이렇게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데 뭐 기타, 풍물, 그다음에 기공체조, 산악, 탁구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네. 교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열부터 동아리 활동까지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도님들이 법 공부도 또 삶에서 서로 연계하면서 관계를 은혜롭게 맺어가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중앙교구 북일교당이다. 우리 북일교당에 두 분이 모셔서 오늘 함께 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창공업사 대표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원창공업사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특히 교우님들에게는 원창공업사의 은혜는 그 존재감은 정말 엄청납니다. 저도 자동차 검사할 때 서울 목동교당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원창공업사 내려갈 때 회의 있을 때 가서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자랑과 함께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원창공업사는 2004년도에 처음 창업을 해서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네. 다양한 그 차들을 다 수리하고 있고 뭐 네. 보험 처리라든가 자동차 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 종합 검사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고 있고 저희 익산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전국에서 교무님들께서 1년에 한 번 그 중도 훈련원에 훈련 오실 때 네. 일주일 이렇게 훈련 받으시면서 네. 그 기간에 또 차를 맡겨주시고 네, 해서 네.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두 분 전문인을 모셨기 때문에 공부한 이야기도 뭐 계속 듣고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 좀 질문해 달라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리 다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의외로 중요한데 모르더라. 혹시 이런 꿀팁이 있으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정비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뭐 큰 어떤 이상이 있으면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방 정비를 해야만이 큰 고장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은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을 교환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고장이 나도 어차피 고장난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장거리 갈 때 이 부분을 점검을 안 하고 가면요. 엔진 오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타이어 공기압 네.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기본적인 점검하는 것으로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오일이나 물 같은 게 없으면 네. 엔진 자체가 크게 고장 나거든요. 그러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리의 꿀팁은 평상시 우리도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있듯이 일상에서 소소한 것부터 점검을 하고 문제 생겨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정말 건강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생활 꿀팁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건강검진 아까 자동차 하듯이 네. 건강검진 잘 하시고 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뭐 TMI의 세계 뭐 그래서 진짜 그 투머치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네.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건강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도 오히려 더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네. 저희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의사가 그 하는 대로 의사가 행동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그 병원장 일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일정이 너무 많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제대로 저부터도 이렇게 건강을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하지만 우리 그 보시는 우리 교도님들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건강 관리를 하실 때 1번은 건강 검진 잘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미루지 마시고 네. 그게 그 자동차 관리하는 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 찾아오시면은 더 큰일 안 당하시고 지금 저는 주로 그 신장암을 많이 수술하는데 신장암을 제가 우리 병원에서 거의 뭐 3,000명 그 정도 신장암 수술을 제가 복강경 로봇 수술을 많이 했는데 네. 1기 신장암을 수술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은 완치율이 거의 98%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뭐 2기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초기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다 완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 같은 병도 그런 거니까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시면은 뭐 미루지 말고 병원에 자주 바로 오시고 그리고 건강 검진은 꼭 규칙적으로 하시고 네. 뭐 그런 2가지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검진은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러시고 또 공업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연들과 인연을 맺고 계시는데 그 수많은 인연 가운데 법연으로 이어지는 참 그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연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수많은 인연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인연이나 소개해주고 싶은 인연도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면은 글쎄 우리 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요즘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한참 중인데 네. 제가 뭐 우크라이나 그 의사들도 연수시키고 그 동시에 러시아 의사들도 같이 연수시키는 그런 기억도 있었고 네네. 뭐 다양한데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가 그 러시아 환자였었는데 네. 아버지가 신장암으로 저한테 와서 로봇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뭐 아주 완쾌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후에 네. 아들이 똑같이 신장암 해가지고 그 저한테 다시 오신 거예요. 네. 똑같이 신장암. 그래서 예. 두 분 다 경과는 아주 좋으시고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네. 뭐 그 경과 좋고 뭐 제가 5년 지나면 완치했다고 판정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두 분 아들 아버지 그리고 그 어머니 해가지고 네. 저희 병원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고 뭐 그리고 저희가 그 의료봉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특히 몽골에서 그 대규모 의료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네. 뭐 그때 우리 원광학원 그리고 원불교 이렇게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대규모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단도 알리고 네. 우리 원광대학교도 알리고 하는 기회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그 국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인연이 되는 정말 특별한 인연. 아마 보람도 많이 되시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귀한 인연이시네요. 어떠신가요? 수많은 인연 만나시는데 기억에 남는 인연 혹시 있으신가요? 뭐 누구라도 그러지만 인생이 순탄치 않고 네. 살다 보면 꼭 위기가 한 번씩은 찾아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삼동원 훈련을 갔을 때요. 네. 거기에 신산 김혜봉 원장님께서 굉장히 호랑이 같이 무섭고 정말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을 것 같은 그 무서운 원장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제 답이 안 보여서 원장님께 이제 한번 전화 드리고 찾아뵈었는데 큰 말씀이 아니셨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제가 무난히 극복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 후에도 이제 한 번씩 찾아뵈면 딱 한 말씀씩 해주시고 꼭 법문을 주셔요. 네. 법문을 주시는데 그 법문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보물 같은 네. 그런 법문으로 이렇게 와 닿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일과 생활. 근데 저희가 뭐 어디 뭐 큰 법문이 네. 어디 뭐 하늘 높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음. 그냥 내 하루 일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고 점심에 활동하고
저녁에 마무리하고 하는 이 부분에 충실히 하면 네. 모든 것은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아니 이런 게 뭔 했는데 와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이 말씀처럼 큰 법문이 없더라고요. 네.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일상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법문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두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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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부의 시작은 추억의 사진관입니다. 네, 저 앉아 계신 네, 그 교무님이 모자 계시- 쓰신 분이 네. 광타원 황대원 교무님. 세상에 광타원님의 언제 쪽이신가요? 40년 전 모습.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저 학생. 예, 네. 접니다. 조금 지금 보니까 불량스럽네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젊다랬는데 교무님 한 분이 네. 그 오셔서 이론상 저렇게 도금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도금 이런 쪽에 좀 도색하고 하니까 네. 걱정 마세요 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항상 이론상을 품고 다니거든요. 제가 예. 그 이론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진짜로 저는 품고 다. 그 불교당 학생회 총무 정상덕 교우입니다. 아유 총무님이셨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회장님들과는 같이 라면도 안 먹고 그러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신발도 별도로 벗어났죠. 제가 가끔 익산에 가면 지금처럼 꼭 그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선배님이 익산 얘기 도착한다, 그럼 모시러 가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네. 꾸준히 가시면 제가 많이 기도를 해드리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사님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는데 과거에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도저히 지금 수사님의 모습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상당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